채널 동성애 스탑 특강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아마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 한효관입니다. 오늘은 동성애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성애 문제가 단순히 따로 떠져 있는 게 아니라 좀 폭넓게 성 문제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 문제, 청소년들이 접하는 이 성교육하고 또 이게 동성애 교육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에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동성애는 어떤 성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 동성애가 어떤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권이란 말은 보통 평등해야 된다, 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는 문화적인 요소로 볼 텐데 이 동성애가 그 성과 또 인권과 어떤 문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폭넓게 또 뭘 보냐면 교육하고 법하고 연결하지 않습니까? 성교육, 인권교육. 문화라는 교육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란 말이 들어가고 법이란 말이 들어가면 우리를 좀 의식화시킨다. 또 강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생각이 없던 생각도 교육을 받으면 생각이 들고 또 기존에 있던 생각도 바뀔 수가 있고 이 교육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무섭고 좋게 표현하면 영향을 많이 주죠. 또 문제는 법이 들어가면 이것을 뭐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제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폭넓은 의미에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문화로 학습되는 성과 동성애 문제, 또 두 번째는 성교육과 또 인권으로 바라본 포장된 동성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테고, 특별히 오늘 성별 정체성, 동성애 성적 지향은 약간 다른데요.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때는 우리 해외 사례 중심으로 2교시 때는 우리가 국내 사례 중심으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화라는 것은 사실 약간 교육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거죠. 촉촉히 이슬 젓듯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건데요. 제가 이제 세 번째 문화문태 이건 간단히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언어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성소수자란 말하고 성적 지향이란 말 되게 들어보시지 못했었죠? 네, 근데 이제 동성애를 딱 접하면서 동성애는 성적 지향이래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라는 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동성애, 뭐 이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 근데 취향이란 말을 쓰지 않고 왜 지향이란 말을 그들이 선택했을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만든 용어는 아닌 거예요. 뭐냐면 지향이란 말 뜻에는 타고났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성적 소수자는 왜 넣겠어요? 소수자란 느낌이 들면 소수자는 불쌍해. 그다음에 보호받아야 돼. 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서 그들에게 뭐 우대해줘야 돼.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적 소수자를 동성애를 싹 넣어버리는 거죠. 소수자의 의미에다. 또 결혼이라는 단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혼은 누가 하는 건가요? 남자가. 다 일반적인 생각인데 사전에서 그걸 바꿔버린 거죠. 남자끼리. 남자끼리 아니라 서로 간에. 네, 서로 간에. 사람 간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리가 학습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죠? 이 문화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강요하진 않지만 그다음에 드라마 같은 경우 2010년대 인생은 아름다워. TV 드라마를 보니까 동성 가족이야. 그러니까 동성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 엄마 아빠가 다 남자 여자야. 근데 아이들을 또 입양을 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럼 그걸 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자, 이거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화는 그냥 이렇게 스캔만 하고 지나갈게요. 근데 그 중에 이제 BL, 저 인터넷 문화, 웹툰, 청소년들이 제일 접하는 거기 때문에, BL물과 팬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팬픽이 뭔지 아시나요? 네. 이 대답이 젊은 사람만 대답하고, 우리 어머니 대답은 안 하시는데, 이 팬픽이라는 것은 그 픽션이죠.
그 팬은 우리가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친구들 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 연예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룹, 남자 제일 유명한 그룹이 어디예요? 엑소. 이거 어머니가 예, 엑소라는 그룹,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10대, 20대 그 젊은 여자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하는데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그러면 서로 그룹 간에 친구들 간에 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바치고 뭐 그런 우정이 있는데 그 우정을 넘어서 성적인 것까지 도입하고 그 농도가 너무 짙어요. 말하기 정도로. 그러니까 막 자기가 상상한 것을 다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팬픽이라고 하고 그거를 너무나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마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건데요. 이 BL물이 뭔지 또 아시나요? 야, 이거는 모르네. 팬픽은 아는데. B는 이게 보이, 남자. L은 로맨스. 남자들의 로맨스인데 이거 웹툰입니다. 만화입니다. 만화. 그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봅니다. 예. 좀 이게 좀 선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만 한숨이 나오는데 탄식이 나오는데 강사님이 왜 이렇게 선정적인 거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이거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웹툰 만화를 딱 치시면 청소년들 전부 갈랑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정적인 건 아니에요. 부모님들 이거 드시고 왜 이렇게 저 선정적인 걸 강사가 선택했을까? 아니요. 이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전 만화에 들어갑니다. 도전 만화는 만화 연습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높으면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만화 스타로 등극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마음껏 쓰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보시면 보겠지만 1위부터 7위까지가 다 BL물로 덮인 적도 있어요. 아청법이 작년인가 발의됐죠. 아청법이 발의됐는데 이전에는 저 농도가 너무 짙었어요. 그러니까 아청법이 딱 발의되니까 저걸 다 내려갖고 그나마 순화시킨 것이 저런 물인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언제든지 들어가면 도전 만화 들어가면 저 순서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말하고 싶었던 요점은 청소년들이 문화, 특히 인터넷, 만화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게 동성애가 성과 인권과 문화를 다뤘잖아요. 다뤘는데, 지금 이제 성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 인권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교육과 인권으로 본 동성애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성교육 받아보셨나요? 받았다. 학교에서? 안 받았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반반이에요, 반반. 예. 저도 안 받았어요. 저도 안 받았는데,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해요. 성교육이 필요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안 받은 사람은 되고, 안 받았던 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라고 대답하면 되고. 그럼 받아보신 분은 필요했어요? 받아보신 분들은? 그다지. 근데 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받은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 근데 우린 주워 들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TV도 아니겠죠. 책 같은 거, 옆에 있는 책 같은 거 봤는데 제가 실생활 속에서 아주 좀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딸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딸. 1학년 딸이 있는데 얘가 6학년. 이게 이제 사춘기를 딱 접어들 때 초경을 하잖아요. 그 초경을 하는데 이제 배운 게 뭐예요? 아빠가 잘해줘야 된다. 그때 애가 당황하지 않도록 아빠가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문자가 온 거야. 오늘이 그날이래. 준비가 안 돼. 준비는 했지만 그날 당하니까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론은 있는데 이론을 모르니까 제가 뭘 했냐면 에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남자들 쉽게. 뭘 줬을까? 꽃. 야, 역시 마음은 꽃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된 거야.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용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줬는데 엄마는 옷을 사줬대나? 근데 이게 꽃은 사줬어요. 누가? 삼촌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됐겠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을 너무 무사히 물론 지금 마음이 아빠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뿌듯했어요. 주워들은 성교육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이게 몰랐다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모르는 아빠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랬는데 그래서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 시간에는 그 성교육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제가 벌써 답을 다 말해줬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책의 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교육 책을 만들 거야.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거야.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야 되겠는가? 예.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딸의 사례 벌써 다 나오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인 변화가 있겠죠. 자라면서 호르몬이 바뀌고 우리 어떤 2차 성징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정서적인 면이 어때요? 바뀌겠죠. 모르고 있으면 아빠도 당황하고 마음이 애도 좀 놀라고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 남자 청소년 같은 몽정을 하는데 배우지 않았다면 이게 지금 나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럴 수가 있고 당황할 수 있죠. 정서적인 면이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관계 면인 것 같아요. 무슨 관계냐면 근데 우리 마누라가 딸하고는 잘 됐나 봐요. 왜냐면 딸이 엄마한테 엄마 말을 해야지 알 거 아니야. 엄마가 애가 기분이 나빠하고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 엄마 모르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관계가 뭐 얘기를 했다는 관계가 있고 또 아빠도 딸이 왜 방에만 처박혀 있어 이럴 수 있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관계가 어떤 우리 태어나서부터 우리 성적인 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또 자기 가족하고 또 남에서 친구 또 나가서 이성 친구 그렇죠? 이성 친구와 관계를 가질 때는 또 우리가 또 어디까지 또 해야 되는가? 이성과의 교제 예, 그런 면에서 관계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별 정체성인데 성정체성인데 요게 이제 성정체성은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 요 말로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성애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동성애는 다른데 포함되기도 하고 근데 다른데 제가 근데 이거 강의니까 제가 또 이제 외우기 쉽게 한번 요 말은 좀 외워두셔야 돼요. 첫 말만 한번 외워보세요. 저기 내용이 뭐다? 첫 단어만 시작. 신정관.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해서 신정관. 그다음에 신정관 정체가 뭐니? 예? 신정관 너 정체가 뭐야? 너 남자야 여자야? 이 정체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조금 이렇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신정관 정체가 뭐니? 자, 그래서 또 하나 관점을 가질게요. 또 하나 관점이 뭐냐면 이 성교육의 내용을 보니까 과학일까 문화일까? 여러분 성은 과학이겠어요? 문화겠어요? 요즘 그런 말, 성과학이란 말도 많이 쓰고 성문화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솔직히 성문화센터 이런 말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성과학센터는 없죠. 이 둘이 뭐를 강조해야 한다면서 너무나 다른 거예요. 가령 성과학이라고 한다면 우리 남자는 염색체가 있고 호르몬이 있고 2차 성징이 발달하니까 넌 남자야. 근데 문화적으로 선택하면 넌 남자로 태어났지만 넌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문화 다르죠. 아까 말했지만 그 신체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이겠죠. 근데 어떻게 봐요? 정서적인 거나 관계적인 면은 문화적인 게 많겠죠. 예를 갖다 아까 우리 뭐 월경을 시작한 우리 어린 친구 같은 경우는 다 어떤 문화에서는 뭐 가둬놓고 뭐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던 그런 어떤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강조되는 다른데 이 성심리란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심리를 넣은 거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가고 문화적으로 가고 이걸 강조하는 어느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타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정관 정체가 뭐니 과학과 문화적인 걸로 나누구나라고 한다면 성의 큰 틀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요 캐나다 동성애 교육 사례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캐나다는 2005년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죠. 그 온타리오주 그 성교육을 한번 볼게요. 신체적인 정서적인 면 그런 걸로 다 구성됐다는 거. 이거 저번 시간에 이용희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붙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스캔을 할게요. 외부 성교에 배우겠죠? 이건 어떤 거예요? 신체적인 특징을 배우는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가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3학년 때 동성애도 배우고 동성가족도 배워요. 이게 과학입니까? 동성애가? 동성애 과학이에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뭐 발견된 게 없죠. 주전자도. 김원평 교수님이 1교시 때 제일 잘해줬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자유행위 같은 것도 6학년 때 이렇게 가르쳐요. 예, 그거 좀 이따 좀 자세히 다룰 거고 또 그다음에 또 7학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충격받았죠? 우리가 이 사례 다 알죠? 왜 충격받아요? 도대체 학문성교가 뭐야? 저런 걸 어떻게 7학년한테 가르쳐? 야, 캐나다 진짜 독하다. 라는 표현, 독하다보다 황당했죠. 그럼 우리나라는 저런 게 있을까 없을까? 그건 2교시 때 할 텐데 아무튼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세 번째 이게 뭐냐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보니까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자신의 생각대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자, 이런 생각을 왜 가졌을까?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독일 사례인데 2년 전에 성교육에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가르쳐야 되죠. 다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두 가지 제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또 하나는 어느 나이에? 예. 가령 여러분들 뭐 성적인 관계, 성관계, 남녀의 성관계 가르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생각이 복잡하지. 왜 생각보다 젊은 20대는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방금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애도 학부모들은 내 딸이 배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 속에 가르쳐야 될 것 같긴 한데 내 딸인데 자기가 나이를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2년 전에 그 독일 사례입니다. 독일 사례인데 이게 몇 세용이냐면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이 없어요. 유아 5세용입니다. 난리가 났죠. 독일 사례. 그 난리가 나가지고 학부모들이 항의해서 이걸 물론 없앴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시도했다는 그 자체. 예. 이 시도했다는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2교시 때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시겠지만 중요한 건 어디까지 또 어떤 나이에 맞게끔 이런 점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자 여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여기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잘 드시네. 여자분들. 이 손을 안 드시는 분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손을 들다 말다 이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다. 그럼 자기가 이게 뭘까? 이게 모르면 이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보면 우리 섹스란 영어는 아까적이면 신체적인 거. 그러니까 내 염색체, 호르몬, 외부 성기 구조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이건 과학이겠어요, 문화겠어요? 대부분 똑똑하시네. 과학이 이거. 두 번째는 이 젠더란 말이 무서운 용어입니다. 이 젠더란 말은 내가 태어났는데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 역할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하나의 성이라고 나중에 보겠지만 규정해버립니다. 사회적인 성 이렇게 버립니다. 뭐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밥은 남성이 해야 돼요? 여성이 해야 돼요? 야, 여기는 어저께 제가 강의 갔을 때 여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적 발언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교육을 받으셨나 봐. 인권 교육을 받으셨는지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여성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편견이라는 거죠. 이제 돈은 누가 벌어오나요? 남성 하려다가 분위기가 말하면 안 되게.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성에 맞게끔 역할이 규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젠더 개념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권투를 누가 남자만 했죠. 근데 누가 해야 돼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축구 선수, 우리 남자는 조금 4강까지 가긴 했지만 우리 여자 축구 선수도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 축구한 게 얼마 안 돼요. 이렇듯 어떤 성에 규정된 성에 있지만 그 역할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남자가 임신을 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좀 이따 보기에는 그런 사례가 나와요. 나와서 이제 조금 충격적인데, 자, 뭐가 문제냐면, 이 성병 절제에서 차별금지법에 3가지 법이 있는데, 김재현법은 폐지됐고, 우리 김한길하고 김재현법은 아직 살아있고, 그 김한길하고 최원식 의원이 만들었던 2014년도에 폐지됐잖아요. 이 김재현법은 이 정의를 안 했는데 이 김한길 의원님법에는 이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별 전체성이란 뭐냐면 성별에 관한, 남녀에 관한 인식 및 표현이다. 제가 그래서 인식 및 표현이란 말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가면서 남자, 여자가 되는 것이 인식, 생각하고 표현, 말하는 것으로 정해져? 그럼 호르몬 그런 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건 상관이 없어? 염색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늘부터 여자로 내 아내를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집에만 있고 나는 뼈 빠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나는 오늘부터 나도 집에서 살리 말래. 날 여자로 인정해주고 오늘부터 치마를 입고 또 호르몬 주사 좀 맞고 그래서 인정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 야 이 자식아 네가 무슨 여자가 돼 남자지 이놈 자식아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차별적 발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라면 용납할 수 있죠. 자기 혼자 그렇게 살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장 과정에서 누가 아까 개입했는 관계가 있다 그랬죠. 이 관계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례를 좀 볼 텐데 우리나라 사례는 좀 없기 때문에 미국 트랜스젠더 코이 메디슨이라는 우리 친구예요. 이 어린 친구인데 지금 뭐 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친구 이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남자예요. 네. 이거는요. 여자예요. 같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자기는 옷을 입기 좋아하고 머리 묶는 거 좋아하고 인형 갖기 좋아하고 치마 입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 난 여자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까지만 별 문제가 없었어요. 네.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가 초등학교 여자 같죠. 여자 같은데 학교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요. 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이 친구는 근데 외국에서는 외부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그 성전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좀 그게 극히 제한적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했는데 그 외부 섹스는 과학적인 것은 뭐겠어요? 과학적인 거는 남자예요. 그 젠더의 의미로서 뭐예요? 여자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성정치성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네?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요. 이 여자친구는 화장실 어디를 갈까? 남자 화장실 갈까? 여자 화장실 갈까? 그 친구 있던 여자 화장실 가려고 하겠죠? 근데 선생님은 어디를 보내야 될까? 왜 이렇게 다를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냐면은 저는 여자인데 왜 여자 화장실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저기 외부 그런 게 남자잖아. 그 여자선 들어갈 때 여자애들만 놀라겠어. 그래 넌 가야 돼. 라고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얘가 뭐 했어요?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고를 했어요. 철폐청에. 그래서 차별점이 적혔을 때 법적인 문제를 따졌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여학생의 말을 들어줘. 그래서 이 친구는 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학교에서도 이제 막지 못하는 거예요.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뭐랬어요? 법은 강제한다는 게 뜻이 있다 그랬죠. 이해되시나요? 자, 좋아요. 이것도 이제 그것도 뭐 같이 이제 할 텐데 좀 더 알아볼게요. 자, 워싱턴 사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자이겠어요, 여자겠어요? 이건 아까는 외모는 여자는 이건 남자라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나는 성전환 수술을 안 했지만 생각엔 여자니까 여자야라고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학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탈의실을 갔다가 여자 탈의실을 갔는데 탈의실은 뭐예요? 라커룸은 옷을 다 벗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성기가 다 드러난 거예요. 누가 봤냐면 6, 7살 소녀가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코치한테 잃는 거예요. 코치한테. 그리고 코치가 경찰을 불렀겠죠. 경찰이 이 사람을 끌고 갔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이 떳떳합니다. 떳떳합니다. 내가 뭔 잘못했어? 난 여잔데. 그거 뭐 증이 있겠죠. 딱 보여준 거예요. 성전환한 사람 맞군요. 그러면 어떻게 경찰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수영장 코치에게도 사과를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막았을 때는 차별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남녀 화장실 그래서 공용법을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어저께 이제 좀 이따 보면 어저께 사례도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트랜스젠더 화장실. 근데 문제는 그 트랜스젠더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화장실 있고 트랜스젠더 화장실 있죠. 이걸 또 차별이에요. 왜? 그쵸? 여잔데 왜 나를 따로 분리해? 나는 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공용으로 만들자. 이런 안이 나온 거예요. 머리 아프죠? 예,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할 텐데.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까 샤워 싫다가 라콘도 얘기했고요. 얘가 이제 커가면서 이 친구가 뭐냐면 여자인 친구가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여자로 들어가겠어요? 남자로 들어가겠어요? 여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지만 남자가 있다면 어떻게 달리기를 해도 여자보다 빠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권투 선수인데 남자가 여자로 변했는데 권투 선수가 돼서 챔피언을 해버린 거예요. 챔피언을 해버리니까 여자들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차별이 근데 누가 차별받은 거예요 지금? 대다수 여성들이 차별받았죠. 그런데 현행 흐름과 법은 이 한 존재에 대해서 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스포츠 클럽. 치어리더도 하고 싶으면 해야죠.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예. 이런 어떤 갈등적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워싱턴에서는요. 남녀 공용 화장실 법이라는 말을 재미있게 인권 화장실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말을 붙여버린 거 화장실을. 네. 그다음에 2015년도 11월 초의 사례인데 여기 휴스턴. 여기 휴스턴인데 이 휴스턴은 시장이 동성애자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 시장이 설교문을 다 제출하라. 그리고 그 목사와 신도들 간의 대화 기록까지 다 제출해서 난리가 났던 데예요. 그리고 여기도 캘리포니아를 보고 남녀 공용 화장실법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 이름이 지금 나왔나요? 네? 성차별 금지법. 이걸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차별을 금지하라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우리도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대하는 너네들 차별하라는 얘기야? 남녀 화장실 공용법. 이렇게 하면 이제 눈치채니까 왜 남녀 화장실 공용을 해? 그러니까 인권 화장실법 바꾸더니 그것도 왜 거기에 인권이 들어가? 그랬더니 차별하지 말자는 법으로 이렇게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근데 휴스턴은요, 알았어요. 캘리포니아 사례도 알고 월링턴 사례 때는 또 결사적으로 시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그 캠페인을 벌여서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익 광고가 나오는데요. 그 한 1분 짧은 거니까 그 한번 공익 광고 어떤 내용인지 눈으로 우리 직접 확인하는 그런 한번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Houston's Proposition 1 bathroom ordinance. What does it mean to you? Any man at any time could enter a woman's bathroom simply by claiming to be a woman that day. No one is exempt. Even registered sex offenders could follow women or young girls into the bathroom, and if a business tried to stop them, they'd be fined. Protect women's privacy. Prevent danger. Vote no on the Proposition 1 bathroom ordinance. It goes too far.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기쁘게 대답을 하시는데 좀 충격적이지만 이게 실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그 먼 나라는 얘기고 허황된 얘기 왜 자꾸 그런 걸 여기 가서 너네가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 사례로 갈 텐데 캘리포니아는 법들이 남녀 공용 화장실법만 만든 게 아닙니다. 요거 캘리포니아는 왜 통과됐느냐? 네? 왜 통과됐냐면 몰랐어요. 이런 건지. 휴스턴은 캘리포니아가 있고 워싱턴 사례가 있으니까 전철 사례가 있는 걸 알았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처음 만들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대 서명을 받고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50만 표가 됐는데 62만 표 됐어요. 그럼 폐지돼야 되잖아요. 근데 폐지돼야 되는데 악랄합니다. 그 만든 사람 소수라는 사람들은 인권을 앞세운 사람 악랄해요. 뭐냐면 재검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마다 주소 잘못된 사람, 연락처 서명 잘못한 사람 다 깎은 거예요. 다. 뭐 조금 해서 네모칸에 안 들어간 사람. 그래서 48만 몇천 표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악랄하죠. 저도 이제 직접 아스팔트 동성애 이제 우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만들어 놓고 다 정해서 법은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 법이 많습니다. 동성애 의무교육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동성애 전환치료법도 있고 또 공문서에서 남자, 여자를 부부란 남편, 아내 명칭 사용하는 거. 아까 언어 얘기 잠깐 했는데 남편 허스밴드, 아내는 와이프잖아요. 이걸 쓰면 안 돼요. 차별적이에요. 미쳤죠. 근데 그거를 쓰지 말라고 해요. 일반인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는 전환치료 금지법은 뭐냐면은 치료란 말을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변할 수 있어라고 발언하면 그 발언은 금지법이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 동성애가 변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 변한 사례도 많거든요. 2003년도 성과학 연구협회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50%가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혼란이 됐는데 커가면서 그 자기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것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유명한 정신과 병원 의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내놓은 그런 정신과 의사인데 본인이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해서 치료라는 게 영국 사례처럼 호르몬 주사를 넣거나 또 어떤 전기 치료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면 우리도 금지해야 돼요. 그건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치료라면. 근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영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동성애자가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전 동성애를 벗어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걸 녹음해서 고발해버립니다. 그럼 고칠 사고 있다고 당신이 왜 하는 이런 얘기예요. 학교에 적용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애가 선생님 저가 조금 이 남자인데 제가 남자가 더 좋고 이거 막 이래요. 이러면 저 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만 허용되느냐? 뭐가 문제야? 동성애자들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봐봐, 저런 사람들 봐봐. 이렇게는 허락은 되지만 그래, 그럼 우리 벗어나러 한번 우리 연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금지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그것도 자세히 얘기하시면 좀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동성애 이제 의무교육법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이거 동성애 의무교육법이 딱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변화가 있겠는지 한번 상상을 잠시 해봅시다. 먼저 어떤 게 변할까요? 마음대로 해요. 동성애 교육법이 학교 안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된다면 성교육이 바뀔 텐데 구체적으로 뭐를 통해서 교과서도 바뀔 테고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이 뭐로 바뀌냐면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 좋은 걸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인권 교육으로. 왜냐하면 동성애 의무교육하면은 부담이 딱 되고 동양의 전서에서는 조지 못 받으리잖아요. 그럼 말을 바꿔야죠. 인권교육법으로. 네, 그렇게 바뀌는데 좀 더 알아보겠어요. 방금 말했지만 교과서가 바뀌겠죠. 보통 주방에는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가 생활을 이루겠지만 이건 남자 여자가 한 가족을 이런 거 당연하고 오른쪽 위인가요? 저기 남자끼리 키스하죠. 숲속에 잠자는 공주의 왕자예요. 공주죠. 그리고 공주가 누워있으면 누가 와서 깨워요? 왕자가 깨우죠. 그러면 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숲속에 잠자는 왕자. 누가 와서 키스해요? 왕자가 와서.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화로 이렇게 자주 들어오는 거죠. 교과서가 바뀌면 그렇게 습득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홍보 포스터입니다. 교실 뒤에 저기 포스터를 붙여놔요. 포스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가족들은 누가 될 수 있냐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나의 가족입니다. 얘기해요. 저 오른쪽 분 칼라풀한 건 좀 잘 안 보이시죠? 캐나다의 사례입니다. 올해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패밀리 트리입니다. 가족 트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찾아봐 이렇게 했어요. 노란 열매가 되게 많죠. 한 열 몇 개가 다 가족 형태인데 저기서 정상적인 거는 헤테로만 이성 간의 가족 그거하고 또 오른쪽에 잘 안 보실 거예요. 잘 안 보실 텐데 뭐가 있냐면은 스트레이트가 바른 고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트랜스젠더 또 양성애자 그런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뒤에 포스터에다가. 네. 이런 어떤 홍보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아리 결성하면 막을 수가 없겠죠. 한국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성소수자 동아리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근데 고등학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고등학생 학생들이 이렇게 동아리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게이 동아리인데 우리 레즈비언 동아리인데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 이렇게 이제 학교가 이렇게 그 교육법이 바뀌면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겠죠. 근데 막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줘야 되면 지원을 해줘야 돼요. 동아리 활동에 지원을 해줘야 돼요. 걔네가 축제한다 그러면 축제 해줘야 되고. 사실 대학교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화제를 갖다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영화를 마음껏 틀어줍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가 되면 동아리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건 이겁니다. 게이의 날을 정합니다. 다문화를 이해하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자. 여러분들 우리 다문화 이해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를 이해하자. 그럼 예를 들면 오늘은 베트남의 날이야 하면 어떻습니까? 베트남의 옷도 입어보고 체험학습 하잖아요. 또 음식도 베트남 음식 만들고 또 어떤 그 전통 모형도 같이 추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좋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정하면 동성애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의 날 하면 저 왼쪽 거는 오른쪽 건 뭐냐면 남자친구인데 넌 여자로서 삶이 어떤지 알아봐. 그러면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은 겁니다. 입어보기예요. 그리고 야, 너 남자가 여자 키스하는 거잖아. 근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키스하는 건 또 어때? 한번 키스해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이거 강사가 참 이상한 말만 하는 것 같던데 아니요. 실제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왔고 여학생이 집에 와서 엄마 저 내 집으로 늘려.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와서 여자끼리 키스를 강제로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청해야 됐거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동성애 의무 교육법이 진행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이다, 학교 내에서.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학교 내는 아닌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캠프입니다. 방학 때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인데 아까 같은 생각을 가진 애들을 모아서 서로가 뭐 이렇게 좀 문화를 같이 공유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 한번 갔다 온 학생들은 그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착화되겠죠. 절대 안 바뀌겠죠. 예, 절대 안 바뀔 거예요. 아마 더 강화되고 더 할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는요, 50가지 성별을 적혀 있어요. 원래 남자, 여자가 있는데 2010년도 50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50가지를 생각을 해본 거야. 남자, 여자. 근데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을 했어요. 여자인데 남자로 성전환을 했어요. 트랜스젠더. 그럼 여러분, 남자가 여자로 변했다고 만약에 한다면 누굴 좋아해야 돼요? 남자를 좋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남자가 여자로 변했는데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가 남자로 변했는데 남자를 좋아하고. 아,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을 막 해보니까 10몇 가지를 내가 찾았어요. 내 상상 속에서. 와, 그래갖고, 가만있어 봐. 50가지 가능하면 잘 되겠다. 야.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또 이거 보겠습니다. 2년 전에 대서특필 났어요. 언론에 난 겁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근데 뭐가 됐어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임신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왜 남자인다? 그래서 남자가 임신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언론에 나왔어요. 네. 그럼 어떤 사례냐면요. 이 여자는 원래는 여자였어요. 여자였는데 남자로 성전환을 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섹스는 뭐예요? 여잔데, 젠더는 뭐예요? 남자겠죠. 남자인데 이 남자가 여자랑 결혼한 거, 그거 맞는 게도요? 근데 이게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럼 내가 대신 아기를 낳아줄까? 그럴 수 있어? 외국에서는 자궁 척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궁이 있다고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예, 네, C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증받으면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하겠죠. 사야죠. 정자은행에서 그걸 살아와서 자기의 인공수정을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자기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애를 3명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걸작이 뭐냐면 트랜스젠더 중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대신 애를 낳아줄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세요. 즉 대리모까지 하겠다고 광고를 냈어요. 예.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2015년 11월에 이제 서프라이즈에서 나온 방송 내용인데요. 방송 내용이면, 에콰도르하고 베네수엘라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어요. 여성은 남자로 변환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는데, 여기는 남자로 여자로 변한 부인이겠죠. 이분은 임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인공수정해도 안 되겠죠. 남자가 여자 됐으니까. 근데 여자에서 남자로 변했는데 어떻게 이거는 하다 보니까 임신하게 된 거야. 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인공수정도 안 했는데. 왜 임신을 했을까요? 임신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기를 안 바꿨잖아요. 여자는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사람은 외부 성기가 있겠죠. 남자에서 여자, 남자의 성기가 있겠죠.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었지만 여자 성기가 있겠죠. 둘이 결합하니까 씨가 밭에 뿌려져서 된 거예요. 복잡하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세계에서 이거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온 겁니다. 성전환을 허용할 건가 말 건가? 동성 결혼에 대해 허용할 건가 말 건가? 또 정자은행을 할 건가 말 건가? 대리모를 할 건가 말 건가? 이거는 생명윤리로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윤리적으로 토론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고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이 4개 중에서 우리나라는 몇 개를 허락했을까요? 우리나라?
정자은행 우리가 허락했어요? 그건 이제 정자은행이 아니고 남편의 그거를 받아서 씨를 뿌린 거 아닌가요? 정자은행은 뭐냐면은, 정자은행 얘기해 줄게요. 정자은행은 나이별로 있어요. 20대 정자, 30대 정자, 40대 정자. 또, 인종별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흑인 정자, 백인 정자, 히스패닉 정자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뭐도 있냐면 학력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인공수정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걸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몇 개 나라. 그래서 뭐 인도라든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허락하는 성전환 하나는 허용을 합니다. 성전환 우리 하루수 씨가 변환이 됐잖아요. 그럼 그분은 여자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성전환, 성별 지침,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호적을 바꿔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성전환. 그럼 규칙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뭘 정하냐면, 20세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또 봐야 되고, 또 뭐가 되냐면, 혼인 중에 있으냐 없냐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반대성의 규칙. 뭐냐면, 내가 반대성으로 좀 살아야 돼요. 여자 옷도 입고, 또 뭐 하이힐도 신고, 화장도 여자처럼 하고, 머리도 기르고, 이런 어떤 그런 귀속감적인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도 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정신과 치료나 의사의 진단이 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또 성전환 수술, 외부 성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되게 중요하게 해서 외부 성기 수술, 아까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요. 그래서 생식 능력을 상실하였고 또는 범죄 및 탈법 행위가 없는 걸 봐야 돼요. 남자 같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 안 가려고 여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 또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또 자기가 이제 뭡니까 이제 그거를 세탁하기 위해서 변환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이 있느냐 여부를 하는데 고민 끝에 세상에 나온 이런 기준,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나온 기준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저런 것도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사람마다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런 기준을 정했는데 저런 기준도 이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인가 이 성전환 수술 안 해도 허용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서부지법에 뚫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서부지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막 항의했죠. 마음대로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처음엔 엄청나게 늘어갔는데 법원에서는 조금 더 또 강화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전화는 남자가 여자로 변하는 것은 인정을 좀 안 하는 거고 여자가 했을 때 왜냐하면 이 성전환 수술했을 때 그 비용이 되게 많고 되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들도 또 인권을 해줘 갖고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에 안 가는 친구를 허락을 했어요. 아까 범죄 사실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제가 빨간 줄을 보시면 뭐가 문제였냐면 법원에서 인정한 게 얘는 청소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청소년부터 있었다라는 게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갖다 변화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고정돼 버린 거죠. 특히 아까 말했던 그런 문화 속에 외국에도 그런 사람 아까 임신까지 하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팠던 이게 청소년기에 그래서 이거 너무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좀 마칠 텐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세상의 기준이 뭘까? 세상의 기준은. 자기가 어떤 세상이 돼버렸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저는 제 노래를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런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기는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이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저는 근데 이거는 정말 신의 영역을까지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났습니다. 선악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꼬셨습니까? 야, 너도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가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됐고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받아들였죠. 그래, 내가 하나님 같이 받을 거야. 저 이런 것과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게 참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또 체험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 교회에 민규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민규가 똑같은 상황을 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치마 입는 걸 좋아했고, 어렸을 때 또 머리 묶는 거 좋아했고, 인형 갖기 놀아 좋아했고, 그 엄마가 놔뒀는데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가 엄마 전 여자지 이런 거야. 너는 근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야. 아니야 난 여자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 여자가 되려면은 꼬치를 떼어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나 꼬치 떼어도 여자 될 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세상에서는 어머니들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들이 처음에 말리겠죠. 모든 부모님 다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 다 말리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질 수밖에 없어요. 캠프에 보내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례 찾아서 안심하죠. 이런 사니까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은 어떻게 되겠는 거죠? 여기가 고민인데 다행히 그 부모님이 이 복음으로 이 아이들하고 교제를 해서 아이 생각을 바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생각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까 성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것이 있지만 문화적인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문화는 결국 뭘까요? 생각이죠. 생각이었다더라고요. 그 생각이 보니까 3살 때부터 7살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무슨 마귀가 있고 생각을 넣어주고 지금 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했죠. 그러나 저는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변화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변화되지 않은 친구들의 해답이 뭐겠냐 이거죠. 해답이. 예.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그때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예. 그들을 우리가 감싸 안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대화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의 승부수가 없다면, 우리의 답이 없다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윤리가 그걸 막아주겠습니까? 난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윤리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아니죠. 철학이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윤리와 철학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대로 해. 지금 이게 세대풍조 아닙니까? 유일하게 남은 게 어떤 거냐면 종교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 기독교에서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풀면서 기다려주면서 좀 해줘도 됐고, 어머니는 특히 이 3살부터 5살, 6살 이때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교회가 품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답까지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동성애가 문화를 통해 학습된다는 것 참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받고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2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마찬가지로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